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저녁 시간이 다가왔네요. 이번 시간에는 천만 뉴스 한번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천만 뉴스. 새로운 소식들이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누구냐? 이게 부자 아빠 기요사키인데 기요사키 부자 아빠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규모 붕괴가 이어질 것이다. 대규모 붕괴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또다시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는데 이 아저씨는 계속 경고를 해. 망할 거다, 폭망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폭망이 올 건지 폭등이 올 건지는 한번 지켜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폭락론자라고 해야겠죠. 트럼프가 이제 그 관세 정책 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증시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저자죠. 하여튼 이 책 한 권으로 엄청나게 우려먹고 있는데, 하여튼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역대 최악의 증시 붕괴가 이미 진행 중이다. 또다시 투자자들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기요사키는 자신의 그 SNS를 통해서 최근의 주식시장의 하락세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더라. 결국은 대규모 붕괴 사태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에 2014년에 출간한 부자 아빠 예언집에서 역대 최악의 증시 붕괴를 예측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백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재정적으로 무너질 거라고 이제 경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퇴직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큰 그런 피해를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기요사키는 금과 은하고 그 비트코인에 투자라는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해요. 연일 주식하고 ETF 같은 금융상품보다는 금과 은하고 비트코인 같은 실물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기요사키는 가짜 화폐에 해당하는 달러하고 채권으로 이거는 자산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 가치가 있는 금과 은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금, 은, 비트코인. 그러면서 ETF도 달러와 채권과 다를 바가 없다. 금하고 은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할 경우 ETF보다는 해당 자산에 직접 투자할 것을 이제 조언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부자 아빠로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기요사키는 수년 동안 주식시장 붕괴 가능성을 경고를 했어요. 지난해는 미국의 부채 리스크를 지적을 했고 거품이 낀 모든 자산이 붕괴할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지난해 미국 증시는 인공지능 열풍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에 일부에서는 기요사키의 지속적인 경제 위기 경고가 과도한 비관론이다 비판이 제기됩니다. 하여튼 그의 발언은 여전히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또라이야. 또라이. 아니 고장난 시계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장난 시계도 두 번은 맞아요. 두 번은 맞습니다. 뭐 계속 뭐 비관적으로 얘기하면 언젠가 한 번은 맞겠지. 한 번은 폭락할 수 있겠죠. 맞을 수 있어요. 뭐 특별한 것도 없어. 그냥 뭐 폭락한다. 뭐 누구나 그거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중에 한 번은 맞을 수 있겠죠. 그게 무슨 예측입니까? 아유, 참 보면은 이런 사람의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 사람들도 참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지 않나요? 고장난 시계도 두 번은 맞는데 이 폭락론 뭐 계속 어쩌다 하다 한 번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폭락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떻게 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언제쯤 상승할 수 있을지 차라리 그걸 예측하는 게 더 뛰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맞춘다는 게 더 힘들겠지만은 하여튼 이 아저씨는 제가 볼 때는 좀 거의 맛이 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증시 조정 우려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증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변동 장세를 지나가는 건 불가피하지만 올 2분기를 통과하면은 하반기가 가까워질수록 바닥을 다진 후에 우상향할 거다. 그런 전망이 좀 있어요.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근에 미국 증시 조정에 대해서 그런 우려에 대해 이같이 전망을 하고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관세 정책이 계속되기는 어려운 만큼 갈등이 일단락되고요.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증가하면 활력을 되찾을 거라는 그런 관측이 있다고 전합니다. 이 배치는 이어서 전문가들은 당분간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불가피하다고 진단을 했는데 트럼프가 휘두르는 관세 칼날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경기를 끌어내려서 단기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전망이죠. 일론 머스크 CEO, 테슬라 CEO가 수장을 맡은 정부 효율부죠. 더치라고 하는데 더치. 이 더치가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한 것도 고용에 대한 우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참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는 쓸데없는데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 지가 지금 이게 도취할 때가 아니야. 지는 테슬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는지 발전시키고 기업을 키울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정치판에 가가지고 끼웃거리고 있으니까 주가가 개판되는 겁니다. 반토막 되는 거예요. 참 한심한 놈입니다. 한심한 놈이야.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주주들한테 연맥이는 거잖아. 큰일입니다. 참 경영 사업하는 놈은 사업에 신경 쓰고 정치하는 놈은 정치에 신경 써야 하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하여튼 이대로 미국 증시가 꺾여가지고 장기 하락세로 접어들 거라는 전망하는 의견은 극소수라고 매체에서는 언급을 하는데 그러면서 미국 상장 기업의 성장이 여전히 견조하다. 최근에 전망치가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S&P 500 지수에 속한 기업의 올해 이익 증가율은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유한타에서는 미국 증시가 조정받고 있지만은 기업의 이익 증가세가 꺾인 게 아니라 기대치가 낮아진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경기가 좋은 국가고 증시 또한 고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메리츠에서는 다음 달 말부터 발표되는 기업들의 올 1분기 실적이 반등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매체에서는 어울러서 일각에서는 최근에 미국 증시 조정이 트럼프의 의도였거나 최소한 용인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미국 정부가 향후 6개월 동안 차원해야 할 부채가 7조 달러에 육박하고 이를 위해서 여전히 10년 만기 기준 연 4%를 크게 웃도는 국채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리파이낸싱이 일단락되는 오는 6월 정도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하반기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증시 반등의 열쇠로 꼽힌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트럼프는 약간 꼴통짓을 하면서도 뭔가 의도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변동성은 상당히 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해요.